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뭐 한 3, 4분 더 빨리 시작하게 됐네요. 어제 저희가 이제 김인성 교수하고 만나서요, 뭐 여러 가지 좀 의견도 나눴는데, 일단은 우리가 김인성 교수에게 박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사소한 번호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김인성 교수가 이렇게 프린트물을 해서 자기 실명 걸고 박 대통령한테 이제 보내는데, 이 태블릿 관련해서 먼저 아주 이 변인재 쪽 주장이 다 맞다. 이거 심각하게 조작됐다. 그래서 이거는 박 대통령님 공무상 기밀 누설죄와 연관돼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라. 그런 의견서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댓글 뭐 기사 일거리를 이제 김인성 교수 이름으로 전달하는데, 그것도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박정희 뮤지컬 가지고 지금 개싸움 난 거 있잖아요. 지금 이 가세현무리들하고 김재철 사장 쪽이나. 그래서 그 박정희 뮤지컬 관련 이 개싸움에 대한 이 댓글들을 다 프린트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달한다고. 그래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층이 아닌 반대편에서 보는 그 시각의 자료들을 이제 더 볼 수 있는 창구가 열린 거죠. 그 아마 김인성 교수가 그 프린터 값을 욕을 했을 때 거의 아마 미디어치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돈을 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액수가 채워져서 하여튼 아마 다음 주부터 김인성 교수가 편지를 보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혀 예상치 않게 이 김용판 의원이 윤석열에게 적폐수사총괄 이 보수 인사들에게 다 사과해야 하라는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굉장히 이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윤석열에게 조작 수사로 누명을 덮어 써서 기소돼서 정말 이 법정 사투를 벌여서 간신히 무죄를 받은 입장에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당해보니까 윤석열 저자가 나한테만 이랬겠냐. 지금 보수 인사가 거의 윤석열한테 200여 명이 감옥 갔는데 그 중에 상당수도 자기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다. 원래 지금 윤석열 어쩌고 할 때요,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보수파리들, 원로들이 권력에 취해서 지금, 권력에 취한 것도 아니죠. 권력의 근처도 못 갔는데 마치 그냥 상상 임신을 해서 윤석열 쪽은 쳐다도 안 보는데 자기들이 그냥 미쳐서 윤석열 만세 부르면서 이런 진실들이 파묻혀 있다가 김용판 의원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튀어나왔는데,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도 이건 처음 알았어요. 김용판 의원이 서울경찰청장 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에 누명 써가지고 고생해서 무죄 받은 것까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김용판 의원이 대구 출마했을 때 제가 가서 도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잘 아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윤석열이가 그걸 또 뒤집어 해쳐가지고 도저히 그 댓글 가지고는, 댓글 수사 방해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공무상 기밀 누설죄를 누명을 씌워서 잡으려고 했다. 근데 간신히 자기가 그 운이 좋아서 그 혐의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자는 김용판을 잡으려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치부가 걸려있는 거예요, 김용판한테.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김용판을 또 잡아내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김용판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순간에 김용판은 100% 감옥이에요. 두 번이나 김용판을 누명씌워서 잡아넣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그럼 김용판이 알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어떤 자인지를.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돼봐요. 김용판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그냥 이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기 살려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서운한 거는, 김용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 정면으로 걸고 선거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도 보내드렸죠, 김용판 의원에게. 탄핵이나 박 대통령 석방 관련해서는 입 한마디도 안 열어요, 지금까지. 근데 자기 살기 위해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자기 죽으니까 그것만 치고 나온 거예요. 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김용판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의 목소리는 아주 엄중했다는 거죠. 자,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물탄계. 난 이건 이런 또 한자 성어는 이거 처음 들었나. 그래서 이거 제가 제목 보고 뭔가 이거 뭐 괴물탄계인가 했더니 과물탄계. 그러니까 과실을 범했으면은 즉시 고쳐라.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김용판 의원은 국기문란범이라는, 그냥 김용판 의원의 뒤집어 쓴 혐의가 국정원 댓글 수사를 경찰이 수사하는데 방해를 했다라는 누명을 덮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누명을 덮어 씌운 게 검찰 쪽에서는 윤석열, 경찰에서는 저 권은희. 어쨌든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대법원에서. 자, 그 당시에 특정인의 진술, 권은희의 진술만 가지고 윤석열이가 그냥 누명 덮어 씌운 겁니다. 권은희의 진술만 가지고. 그 권은희도 사실은 다 위증을 했죠. 그 권은희도 그 모해위증죄로 고발을 당했는데, 장기정한테. 그게 무죄 나온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 아마 저 좌익 판사들한테 잘 보여서 무죄 나왔나봐요. 그거 무죄 나올 수가 없는 사건인데, 저거 분명히. 자, 그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현 정권이 등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윤 총장은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총지. 그러니까 나는 김용판 의원이 이거 왜 꺼냈을까 싶었더니 이 적폐청산 수사, 최소 200명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인사와 보수 아스팔트 운동가들을 잡아놓은 윤석열의 사법 청부 살인. 그때 김용판 의원이 또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저를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하기 위해 또 윤석열이가 칼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윤석열이가 짓고 나면 김용판은 120% 구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죠, 김용판 쪽에서는. 자, 결국 무죄, 다 무죄 받았어요. 근데 경찰과 저와 경찰 조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자는 아무도 없다. 적폐 수사를 지휘했던 윤 전 총장은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면은 없는지 자신할 수 있는가? 이건 윤석열에게 굉장히 과대 포장된 표현을 쓴 거고, 그냥 권력 해바라기야, 권력 해바라기. 자기 권력이 누가 하냐 따라가지고 그 충실한 사냥개 노릇한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조국을 왜 잡았어요? 양정철이가 잡으라니까 잡았죠. 양정철이가 잡으라니까. 자기를 검찰총장에 앉혀준 양정철이가 지지라면 짓고 기라면 긴 게 윤석열이에요. 그 윤석열에 기어다니는 보수는 뭐냐는 거야, 그러면. 양정철이가 문재인의 사냥개, 윤석열이가 양정철의 사냥개, 보수파리 조갑재 윤창중 등등이 윤석열의 사냥개. 저거는 문재인으로부터 계급을 따지면 한참 밑에 있는 맨 밑에 개들이 지금 보수파리들이라는 거잖아요. 자, 이 윤석열을 이제 지금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지금 목숨 걸고 사운을 걸고 윤석열을 띄우고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게 띄우려고 해도, 자 보세요.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하는 한미동맹이 외교 우선. 윤석열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줘야 돼. 얘는 완전히 무슨 뭐 미수가야, 미수가. 조선중앙에 그냥 다 대신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 하나 그냥 어디 허수아비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내각지로 가가지고 조선중앙이 다 해먹겠다는 게 지금 이 시국이거든요. 그 뒤에 줄 서 있는 게 보수파리들이고, 윤석열이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하는 한미동맹의 외교선, 이런 말을 할 줄도 몰라요. 이런 말을 할 줄도 몰라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 난 이 기자 이거 권은영 기자 단독 보도? 지금 큰일 났어요. 이 조선중앙이 아무리 쓰레기 같은 언론사여도요, 거기서 일하는 기자 한 명 한 명은 정말 엘리트 기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주의 탐욕으로 그냥 기자들 전체가 다 넘어가가지고 다 지금 이 쓰레기 더미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자,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을 다지는 게 외교의 우선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지인에게. 윤석열은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고 지인에게 한 말을 주워들어서 조선일보가 써줘야지 되는 자입니다. 써줘야지 되는 자예요. 얼마나 좋아, 조선중앙 입장에서는 이런 자는. 허수아비로 부려먹기 딱 좋잖아요. 꼭두각시로. 이게 기사야, 이게?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단독 기사입니까? 이게 단독 기사? 근거는 있어요? 녹취는 있어요? 내가 써볼까요? 내가 변리 단독으로 윤석열은 최근 지인에게 방상훈과 홍석현과 문재인을 주군으로 모시겠다고 얘기했다. 내가 그거 써봐요? 이런 걸 기사라고 갖다 씁니까? 이런 거를? 그리고 이게 무슨 어려운 얘기야? 이게 한미동맹을 다진다는 게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이거 그냥 자유주의 좀 알고 있는 대학교 1학년생이면 다 할 수 있는 말을 윤석열이는 이걸 할 줄 몰라가지고 조선일보가 대신 써줘야 돼, 이런 기사를. 왜 못하냐? 이런 말을 떠들고 다니면은 문재인에게 조인트 까이니까, 양정찬한테 까이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자,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외교 관련돼서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김성환 교수가 또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윤석열이하고.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김성환 고려대 교수의 글을 한미동맹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는 김성환 교수가 윤석열 관련 글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외교의 관을 쓴 건데 이게 단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김성환 교수의 외교관이 윤석열이 것이다. 와, 진짜 이게 내 초등학교 동창들 한번 쫙 불러볼까요? 그 친구들이 하는 게 변희재의 철학이다? 오죽 못난 놈이면은, 오죽 아는 게 없고 머리에 든 게 없고 말을 할 줄 모르면은 초등학교 동창이 쓴 칼럼을 갖고 이게 윤석열의 외교관이다, 이게. 다 김성환 교수야, 다 김성환 교수. 2018년도에 자, 김성환 교수 문재인의 대북정책 비판 절반이 김성환이 한 얘기를 기사를 써놓고 제목을 윤석열로 막. 아유, 진짜 이 나중에 기자들 이거 내 장담하는데 윤석열이 올해 안에 쓰러질 텐데 나중에 기사 다 삭제해야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 지금 이 두 가지 이 탄핵 관련 이슈가 튀어나왔는데 일단 이 김무성이 계엄령 평지 풍파 이 김무성의 정치적인 영혼의 동반자는 박지원이죠. 이 박지원이하고 김무성이가 잘 쓰는 수법이 별거 아닌 거 슬쩍 문자나 핸드폰 슬쩍 까고 메모 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동격서를 잘해요. 그냥 이자가 이 계엄령 가지고 인터뷰한 게 아니에요. 시사저널에서. 김무성이가 26일 한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실제로 그냥 이것저것 다 얘기했는데 그때 슬쩍 이 계엄령을 흘려가지고 이게 터트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원래 박지원이하고 김무성이 제일 잘하는 수법이에요. 이게 아주 저질 정치의 이 핵심 수법인데 얘기는 이겁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봤고 그러면 광화문 광장 등이 폭발할 것으로 봐서 김웅 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자기가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을 마치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질러가지고 이걸 폭파시켜서 다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 뭐 탄핵 얘기 나오니까 이걸 덮으려고 지금 정치 공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박지원에게 정말 더러운 정치는 제대로 배웠어요. 자, 첫 번째, 지금 이게 팩트가 다 틀린 게 김기춘 비서실장이 탄핵 때 어디 있었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은 내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먼저 구속이 됐을걸요? 2월이나 이 3월 초에 구속됐어요. 김기춘 비서실장은. 뭘 청와대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어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 언제 그만뒀는데
자기 수사받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아마 구속을 했다니까 김기춘 이때. 근데 뭘 계엄령을 지시라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직 수행이 중단되고 이때 황교안이 있었잖아요. 황교안이 대통령 대행으로. 근데 황교안이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봐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합니까? 황교안이가 어떤 자인데? 황교안이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은 정당하다라고 갖다 보고서 쓴 자인데 탄핵의 마지막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황교안인데 황교안이 무슨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합니까? 다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박 대통령은 권한이 없었고 애초에. 그럼 이 사건은 뭐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그러니까 기무사 내에서 그 당시 문건에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잡으려고 했다가 지금 한 명도 못 잡았잖아요. 문재인이가 이거 잡으려고 그렇게 설쳤는데 윤석열이하고 단 한 명도 구속을 못 시켰잖아요. 왜냐하면 기무사 문건 자체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시위대가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엄령을 검토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 보고서였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면은 아마 태극기, 탄핵이 이제 기각되면은 촛불, 폭동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아주 통상적인 그냥 보고서예요. 기무사가 그 정도 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그 준비는. 근데 탄핵이 인용되고 태극기 세력은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광화문에서 폭도들이 뭐 죽창 들고 나왔다? 어우, 계엄령 때려야죠. 당연히. 계엄령 때려야죠.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탄핵 당시에 저 보수 쪽에서 탄핵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에게 계속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설쳤던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게 그 우종찬 기자도 설명 정확히 했더라고요. 계엄령은 국회 과반의 동의로 바로 즉시 해제가 되니까 국회에서 240명이 220명인가 탄핵을 찬성했는데 계엄령 해봐야 국회가 과반으로 끝내버리니까 이때는 계엄령의 의미가 없었을 때고 근데 만약 헌재에서 탄핵은 야 이건 잘못됐다 절차나 이 내용적으로 기각을 해버리면은 이 김무성 같은 자들이 이제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촛불이 폭동 일으키면은 계엄령을 하더라도 150석을 이 탄핵 수령에 넘기기 쉽지 않았으니까 탄핵이 기각됐을 때는 계엄령을 검토할만 했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불가능했고. 그리고 자꾸 지금 이 자들 이거 뭐 지금 박주민이 뭐니 아니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에요. 지금 문재인이가 사면을 하니 많이 하는 거랑 똑같이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그 계엄령이 부당하다 그러면은 국회가 과반 이상의 의결로 해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계엄령을 검토했다고 다 감옥에 잡아들여?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말할 필요도 없는 거라서 문재인이 잡으려다가 실패한 거는 이 김무성이가 또 들고 나온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탄핵무효 나오니까.